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는 이번 추석 모습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명절 기간 이동하지 말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벌초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재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은 하는지, 명절 기간 방문은 가능한지 등 최근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향을 찾는 이도, 맞이하는 이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서로 간에 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안 좋잖아. 그냥 웬만하면은 거기서 금년에는 지내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추석 기간 동안 봉안당 등 추모시설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겠다 밝힌 상황. 정상 운영을 하는 곳도 추석 명절을 전후해 2주 동안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방문객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봉안시설 내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방역 안전을 위해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온라인을 통해 성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웹사이트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가입을 한 뒤 영정사진을 등록하고 원하는 차례상과 헌화, 분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SNS를 통해 공유도 가능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성묘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와 각 지자체는 성묘 전 벌초의 경우에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니죠.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10,000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임실군 공무원들이 유튜버로 나서 임실 지역 농가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SNS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촉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한 농특산품 가공 공장입니다. 임실 지역 특산품인 치즈를 이용한 소시지를 먹어보며 SNS 홍보 영상 제작에 분주합니다. 영상 제작에 나선 이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돌쇠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기만 씨를 비롯해 모두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실 지역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지역 특산품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저희가 이렇게 홍보팀이든 이제 관내 농업인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임실 지역 농가나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함께 홍보 아이템 회의도 진행합니다.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먹방이나 홈쇼핑 방식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어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돌쇠 너 쇼핑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판촉 행사까지 진행하고 나서자 지역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임실군에서 또 도와주시고 판촉 행사를 해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커지지만 오프라인 시장 쪽은 너무나 다들 어렵습니다. 문 닫는 데도 많고요.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특산품 판로가 막힌 농민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판촉 행사에 나서며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시행해 택시 관련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감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선 택시 감차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는 계획대로 2년 안에 100대 이상의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 노동자 측에선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는 모두 570여 대입니다. 인구 비중과 택시가 실제 돈을 받고 주행한 거리 등을 따져본 결과 앞으로 감차해야 할 택시는 모두 170여 대. 정읍시가 지난 2019년 진행한 택시 감차 관련 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감차 대상인 택시 170여 대를 5년에 걸쳐 나눠서 감차를 진행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추경에 기존 감차 관련 예산을 증액해 약 13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100대 가까운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0년을 두고 100대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지금 한 2, 3대씩 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오히려 비용 대비 더 감차 효과도 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읍시가 추진해온 감차 대수와 비교하면 내년에 갑자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정읍시가 감차를 진행한 택시는 모두 27대입니다. 가장 많이 감차를 했던 해에도 1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은 시에서 무리하게 택시 감차 시도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감차 정책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밀실에서 야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정읍시의회는 택시 감차 예산 가운데 증액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감차 관련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소상공인 중내 산업이 없는데, 예? 업주들한테 10명한테 60대 감차 2,150만 원에서 3,150만 원 올려준 이유를 말씀 한번 하시라고.
시는 앞으로 택시 회사와 노동자 측과 협의를 통해 추후 감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추경 예산에 기존 감차 보상금 지급 예산이 통과된 만큼 감차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섬진강 댐 인근 제방이 붕괴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댐 하류 지역의 숲이 우거지는 수림화 현상이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요천 상류 지역입니다. 하천 바닥에 대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댐 건설 뒤 물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하천이 말라 숲처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림화 현상이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댐을 막아난 지역 하루의 하천은 이렇게 수림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댐에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큰 물을 방류한다고 할 때는 하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상 정비를 통해서 수시로 하천 관리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8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어 수림화 현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섬진강 상류인 요천 일부 구간에서 잡목 제거 작업을 벌인 뒤 장기적인 하천 준설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요천의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잡목 제거하고 준설을 좀 했어요. 환경단체에서 그 하천 내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물의 그 보호를 위해서 준설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도 이 준설 사업이나 그 잡목 제거 사업이 꾸준히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 환경단체하고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죠. 현행 수자원법에는 홍수 예방과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수림화 현상 등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안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기후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한 피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실한 댐 관리가 지적받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조사하며 밝혀진 내용을 주민 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내년에 국비 70억 원 등 104억 원을 들여 농어촌 보건진료소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의료 환경과 시설을 보충하고 장비를 보강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보건진료소 22곳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의료장비 159대를 설치하고 보건사업 차량 1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화재나 낙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와 연계해주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물품 300대를 신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보급되는 장비는 응급 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신규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홀로 어르신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진의 종합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8,768억 원을 투입해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 1.9제곱킬로미터 부지에 관광, 스포츠, 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집적화 단지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세계 잼버리 대회 일정에 맞춰 2023년까지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고 관광객을 위한 거리형 쇼핑 공간과 테마상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향토 어시장 등도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선운산 도립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단 야영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금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군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과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상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의원 징계 고의 지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 의장은 징계 지연 의혹에 대해 의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윤리특위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관여했다면 주민 소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심사 일정과 판단의 독립성이 주어진 윤리특위의 징계와 제명 요구 심사 결과를 받고 남성 의원은 3일, 여성 의원은 1일 만에 본회의에서 제명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과 의회의 파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처를 봉합하고 시민에게 힘을 주는 시의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자 하는 김제시 의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북도는 스마트 수돗물 관망 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2022년까지 3년간 940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정밀 여과 장치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는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고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는 지방 상수도관의 유지 관리도 전북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화재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15년에는 24건, 2016년 12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6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부상자는 모두 2명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중 매년 추석 명절 다음 날 발생한 화재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당일 화재는 24건이었습니다. 정음 산립조합이 추석을 맞아 무료로 임업장비 수리를 도왔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정읍 산림조합 앞에서 진행된 장비 수리에는 예초기와 기계톱을 가져와 비용 없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비 수리는 정읍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점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읍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추석을 맞아서 선묘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벌초를 할 수 있게끔 임업 기계들 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무난하게 지금 벌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매입량을 7만 3천여 톤으로 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정부의 총 매입량은 48만 6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전북 지역 배정량은 전체 15.2%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수 전북도 의원은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도 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교로 34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거점 학교는 올해 1억 원,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천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세종은 선발된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